네, 코드블랙 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자, 일단 지금 시장 오늘은 좀 장중에 제가 급하게 좀 하나 안내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죠. 사실 뭐 엔비디아 GTC 즉 2024 개발자 컨퍼런스가 그 새로운 GPU, 그 모듈형 GPU에 대한 공개, 그러나 그 이상의 뭘 시장이 기대를 했는지 그걸 좀 만족시키지 못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좀 음봉 마감했거든요. 갭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 확대 후에 차익률 나오면서 이렇게 좀 약세 마감하면서 시간에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좀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 좀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흐름. 그러나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제가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2000지 관련된 부분 좀 체크를 필요하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눌린 흐름이 좀 나타날 때 오히려 이런 부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 좀 봐야 되고 좀 개별주로 가죠. 코미코 이런 거는 좀 이제 인텔 관련된 개별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 좀 봐야 될 거는 일단 FOMC가 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그게 하나 좀 변수긴 한데, 그런데 지금 FOMC 관련돼서 아마 이 점도표 관련된 부분이 아마 좀 이제 또 시장에서 좀 중심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그러나 여기서 일단은 CPI랑 PPI가 또 지난주에 좀 높게 나왔어요. 2월에 전월 대비 핵심 PC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제 0.29%로 PC는 1월에 0.45%도 낮았지만 4분기 평균 0.13보다는 높았어요. 그래서 훨씬 높았고, 이제 24년 이제 4분기 전년 대비 핵심 PC 전망치는 이제 2.4%로 지난 가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FOMC 관련돼서 사실 뭐 중간 전망치 동일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업데이트에서도 변동 없이 유지될 건데, 이게 지금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점도표에 대한 변화죠. 점도표가 이제 세 차례 올해 금리 인하 이게 지속되느냐 아니면은 두 차례로 변화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거는 크게 이제 자체 전망치도 이제 4회에서 3회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이제 변화는 크게 없었고, 6월, 9월, 12월 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 FOMC 관련된 우려가 좀 있지만, 그래서 관망세 속에서 이제 보수적 흐름을 취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사실 요거예요. 이 mem콘 이거를 제가 미라클 모닝 주식 라이브에서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 이제 삼성전자가 기조연설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월 26일입니다. 일정이 실리콘밸리에서 3월 26일인데 평소보다 또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컴퓨터 역사 발표가 실리콘밸리에서 3월 26일, 3월 27일. 그런데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특히나 지금 인공지능 중심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회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관심사가 좀 높아졌어요. 지금 모멘텀에 대한 부분으로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자리에서 CXL 관련된 거를 단연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반도체 관련된. 그래서 CXL 관련돼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한번 체크해보자 준비를 해봤고, 1월에 좀 신한 관련돼서 이제 보고서나 CXL 관련 생태계에서 나온 건데, 일단은 자, CXL이라고 하면은 이게 링커 역할,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HBM 관련된 부분 대역포, 여기서 좀 더 이제 전력이라든지 효율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떠오르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 살펴보면 상호 연결 기술의 개발 방향성,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그렇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또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의 메모리 대역폭 확장을 가속화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HBM이죠. 그리고 차세대 기술의 개발로 이어져 가중한 워크로드 부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호스트 프로세서, CPU의 스펙에 따라 발생하는 탑재량의 제약, 유효 메모리 자원 발생에 따른 효율성이 저하되는 기존 연결 기술이 갖는 한계로 지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 성능 높은 GPU는 발달된, 이거를 따라갈 CPU가 이제 메모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가 멀다고 성능이 좋은 게 성능 좋은 GPU, 그러면 성능 좋은 메모리 이렇게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HBM도 지금 뭐 HBM3, 2,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뭐 내년에는 다시 4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효율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 어느 정도 쌓아가거나 더 미세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 공유 확장성에 대한 요구가 대규모 워크로드를 소화해야 하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CXL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요거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한번 불 지폈다가 다시 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한번 불 지펴,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방향의 그 산업의 성장 산업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하반기 인텔과 AMD 모두 CXL 2.0 적용 제품 출시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게 보고서가 좀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면은 특히나 이 mem콘에 관련돼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SK 하이닉스의 사실 고대역풍 메모리가 좀 뒤쳐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3대 메모리 회사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단일화 앞서 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이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뛰어넘어야죠. 그 늦어진 시기를 넘고자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CXL 관련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지금 마침 시장 눌림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mem콘 관련돼서 어쨌든 3월 26일 일정 관련으로 지금 눌림에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은 네오셈 지금 이 추세적인 사실 CXL 제품 검사 장비 개발 쪽 하나인데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아직까지는 연결됐어요. 이 줄타기도 되어 있고 정배열 기속적으로 유지되어 있고 그래서 이 눌림적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인 부분 고려했을 때는 이것도 한번 네오셈 관련된 부분 체크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엑시콘이 시간에도 괜찮았는데 좀 더 좀 꼬리를 달았네요. 엑시콘 관련된 건 뭡니까? 한국판 어드밴 테스트라고 이제 불려오죠. 그래서 테스터 관련돼서는 맛집 충분히 삼성전자 향으로 좀 이어져 있고 관련 이제 관계사들이 많죠. 다 상장되어 있죠. 샘CNS, YIK 이렇게 좀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CXL 관련 부분 해가지고 수급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 수급주의 특징이 당일 변동성이 큰데 이 변동성 주고 나서 U자형 돌렸을 때 이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폭은 기대값은 이 이전 고점 영역 쌍둥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대값이 나온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타나지만 이런 수급을 보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막 이게 눌림에 대해서 간다. 이게 수급이 안 들어와 있는 거 거래량 없어. 나는 이걸 잡아가야지 했을 때 그건 어느 세월에 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뭐 명확하게 반도체는 아직 꺾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돼서는 눌림에 따른 뭐 어쨌든 FOMC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관망세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엑시콘, CXL 관련된 거 특히나 mem콘 일정주로 눈여겨보고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나 CXL 관련된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이제 PCL에서 6.0 IP 개발 해가지고 침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퀄리타스 반도체도 신규 상장이어서 이제 보호해서 그런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어제 또 이제 이슈적인 부분 나와가지고 또 수급이 몰렸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항대가 39,000에서 4만원대 저항대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전에 좀 유입된 자금이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털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저항 매물, 이 저항대 아래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한번 낙폭을 노릴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X에 관련해서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거 지금 디자인 하우스 관련돼서 설계 쪽이죠. 그래서 지금 뭐 흑자 전환 부분도 있고 아직 자금이 다 빠지지 않고 인공지능 관련돼서 좀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니까 이것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판 쪽은 지금 TLB가 굉장히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 이 수급이 하나도 안 빠졌다는 걸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지지를 이제 하단 지지 받고 나서 반등에 있어서는 28,000원 그리고 돌파해서 다시 3만원 DDR5라든지 기저효과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네오셈 그리고 엑시콘 그다음에 TLB 퀄리타스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5개를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니까 뭐 여기서 나아가면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랑 뭐 오킨스 전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좀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지금 맹콘 관련된 부분도 있고 FOMC 관련돼서 조금 눌림을 받고 있는 현재 시장이지만 뭐 리사이클 관련된 거라든지 반도체는 눌림에 있어서 특히나 이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된 AI 반도체에 관련된 거는 눌림은 늘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혜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겁먹지 말고 중심 잡고 좀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반도체의 흐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던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물론 이게 엔비디아가 좀 붙었어요. 휴머노이드 모션 제어 칩의 대장이에요. 대장. 제가 아지넥스텍이 아지넥스텍은 산업용이고 좀 짜잘하게 많은데 이게 왜 붙지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그 가운데서 중심 잃지 말고 RS오토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리고 미라클 모닝 주식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이게 제가 거의 한 1개월 반 한 1월 연초에 RS 오토메이션 대회 관련된 기업 분석 자료도 이제 같이 분석 자료 영상 업로드 시켜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오늘 뭐 RS 오토메이션 이제 급등 나온 거 시장 하락에 이렇게 급등 나온 거 부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장 지금 뭐 약간 변동성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FOMC 앞두고 그 방향성 보고 나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매매하는 것보다도 지금 같은 변동성에는 한번 쉬어가면서 그 타이밍을 또 그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
부분 고려해서 늘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이렇게 좀 관리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가운데도 중심 잡고 어쨌든 시장은 방향성이 틀어진 건 아니니까 이 지금의 노이즈는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투자 아이디어 잘 발굴해서 그렇게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